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고 심지어 삶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곁에 둘 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내 소중한 삶을 타인이 함부로 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저 역시 과거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타인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건 첫 번째로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지만 내 옆에 두면 점점 나를 지치게 하거나 심적으로 힘겨워지게 합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혹여 시기 질투를 한다고 해도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에 당하는 사람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 모를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은근한 비교와 경쟁이 생기면서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런 특징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우위에 섰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시기 질투까지 이어져 힘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나 외에 타인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성공을 하면 축하 대신 뒷담화를 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면 은연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아래로 처졌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축하를 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넘어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사람을 뒤에서 깎아내리는 건 저는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 생각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이라면 그 사람의 성공과 좋은 일을 응원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성숙하고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예전에 제가 알던 친구 A와 B가 있었어요. 이 둘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돈독한 관계였어요. 저도 그 관계가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몇 달 뒤 B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A가 저에게 B에 대한 뒷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B는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 자기가 못 이루니까 남자친구를 통해 충족하려는 것 같아.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정작 B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과거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자랑하고 다닌 건 A 자신이었어요. 그 순간 그냥 이 친구 지금 B를 질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는 B보다 자신이 더 우위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바뀌자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 B가 A의 뒷담화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A는 B를 정말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죠. 이렇듯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 본인이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는 선의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건 강약, 약강형이 아닐까 싶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너 있는 모습이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갑질을 하는 태도가 특징이죠. 즉, 자신의 위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해요. 본인이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대충 대하고 필요할 때만 다가와요. 진정한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오히려 나를 외면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불안정한 관계는 결국 나에게 배신감이나 상처를 안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행동은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배려나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한 번씩은 겪지 않았나 싶어요. 회사나 모임에서 본인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하고, 타인이 작은 일을 물어보거나 부탁할 땐 귀찮아해요. 하지만 권력이 있는 위치의 사람을 대할 땐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이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절한 웃음을 띠며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선을 긋고 다시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면 뭔가 참 불쾌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겪게 되거나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나서 나를 필요할 때만 찾고 목적성이 보이는 선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자기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커요.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배신감과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존중할 줄 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대화의 수단이 분노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견이 다를 때 토론도 하고 감정이 때론 격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이 경우에서 신체적 폭력은 배제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남을 때리는 행동은 잘못됐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하지만 언어적 폭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전에 한창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널리 알려졌었잖아요. 그 정도로 언어적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서로 의견이 충돌함에 버럭하며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깨닫고 개선해 나가는지를 봐야 해요.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말이 튀어나갔다 해도 그걸 개선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불쾌함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당당해요. 왜냐면 내 생각대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폭력으로 다스리는 게 이들만의 방식이거든요.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상대에게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폭력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걸 후회하고 개선하려는 것 없이 오히려 당당해요. 되려 너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마주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옆 차선의 차가 제 차선으로 확 들어와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신호에 걸려 사고를 면했는데 그 운전자가 갑자기 내려서 제 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내가 잘못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저를 위축시켰어요. 저는 그분이 너무나도 당당해서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실수한 거였나? 싶었거든요. 사건 이후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해코지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피해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 자료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언행이 지속되고 깊게 파고든다면 얼마나 헤어나오기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애인 혹은 친구의 모습 중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포착된다면 상대가 어떻게 이를 대처하는지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적 폭력의 특징을 좀 생각해 봤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기분이 좋을 땐 정말 멀쩡한데 화가 나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에 상대가 상처를 받아도 그걸 사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연인 사이 혹은 가족같이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가족 또는 애인을 혹은 직원을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할 때 자주 발생돼요. 즉,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았을 때 상대에게 말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스라이팅도 함께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 형태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곁에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요. 존중 없는 관계와 폭력은 되도록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곁에 두면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봤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지켜야 내 삶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사람도 정말 위험해 하는 부류도 있을까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